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또 바라봐야 하는지 장 초반이랑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 우선 시장의 흐름들이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양시장이 하락 반전이 좀 됐습니다.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차익 매물, 차익 실현하는 쪽과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수로만 보게 되면 5일선 자리대를 이탈해 준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정고점권역이에요. 이 11월 달에 정고점권역을 저항으로 삼아서 매물 소화를 하다가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저항권역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5일선 자리대가 2515포인트 언저리대죠. 장 중에 마감까지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라면 어느 정도 조금 소폭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5일선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즉 눌림목 구간이 형성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업종으로 좀 돌아가서 보게 되면 오늘 2차 전지 쪽 섹터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었던 조선 쪽과 방산, 우주항공 이쪽 섹터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기다가 로봇 쪽 섹터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강했었던 뭐 최근에 상승을 유지했었던 뭐 탄소 쪽이라든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뭐 이런 쪽 섹터들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결국은 순환매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주항공 쪽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에서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재건 쪽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오늘 선별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순환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환율도 좀 살펴보게 되면 환율 같은 경우도 워낙 강세가 좀 유지가 됐었어요. 1430원대까지 밀렸다가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됐고 그러면서 원화도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큰 추세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꺾였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뭐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 즉 지금 하락 추세 때의 하단 자리대죠. 이 하단 자리대에 부딪힌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뭐 1460원 자리대만 강하게 뚫어주지 않는다라면 환율은 하향 안정화가 좀 될 거예요. 그럼 결론은 종목장 지속입니다. 종목장이 지속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 그리고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이 여전히 좋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들이 상승을 해줘야 된다. 아마 2차 전지 쪽 섹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좀 밀리니까 그 부분들은 좀 잠시 뒤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그냥 괜찮습니다. 올라간 부분들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 과정,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신규로 매수 진입을 해주는 그런 공방전이 좀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고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때까지 이 지수가 회복이 안 된다면 앞으로 조정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종목장이 지속될 수 있고요. 또 눌림목 공략은 계속 이어가야 할 전략이다라고까지 더해주셨는데요. 트럼프 취임 후 100일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움직임이 이어질지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의 매수세만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모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변동성이
정말 큰 오늘장에서 전문가님의 전략 반드시 가져가야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 섹터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선 섹터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트럼프가 취임한 첫날 조선주들이 매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예정인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MRO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한 바가 있었고요. 여기에 필요한 선박들 동맹국으로부터 조달받겠다. 그 동맹국 중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LNG 선박에 대한 수요까지 좀 기대를 모아가고 있는데요. 이 조선주에 들어와 있는 슈퍼사이클 우리가 어떻게 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조언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조선주가 너무 좋아요.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조선주 지금 탑승하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내심 조정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HD 현대그룹주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HD 현대미포가 올라가고 HD 현대중공업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러면서 하나오션이 따라가고 삼성중공업이 따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격이 좀 과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여전히 아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게 되면 엔진 쪽 섹터죠. 만약에 조정을 강하게 안 받는다라면 하나 엔진 같은 경우가 이 저점 자리대, 즉 11선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자리대가 지지가 된다라면 고점 돌파 시도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움직이게 된다라면 STX 엔진까지도 같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오히려 STX 엔진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가 나오고 난 이후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단기 11선 자리대를 공략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봐야 되겠죠. 뭐 피팅 쪽이라든가 아니면 본행제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성광밴드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피팅 쪽 같은 경우. 그럼 만약에 못 올라간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런 쪽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성밸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엮이면서 좀 상승을 했잖아요. LNG선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밸브에 대한 활용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LNG 쪽에 있어서 시추라든가 이런 미국의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럼 화성 밸브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조선하고 밸브 쪽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매수한다라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나는 정말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저 아래 뭐 작년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추세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피팅 쪽이라든가 엔진 쪽 이런 쪽 좀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본다라면 뭐 하나 엔진 정도는 그래도 눌림목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